이거 보안. 아 이거 다 끝났어 이거. 아 이거 번역 다 했어 이거. 근데 너무 띄엄띄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감감할 겁니다. 지난번에 할까요? 했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할까요? 했는데 잘 기억 안 나지? 약간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처음 있을 때 음. 재밌게 해가지고.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되고 있는 거지. 네. 오늘이 56번째죠? 야, 56번째. 벌써 50회 넘은 지가 엊그제가 됐네. 56번째네. 자, 오늘 그러면 주입 지원했다는데 뭐 여기서 대충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안 쪽에서 이제 인젝션이라고 그러죠. 주입이라는 거는 이제 악성 코드나 파라미터 이거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삽입해가지고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어떤 악성 코드 심은 것이 실행이 되게 하는 그 공격 형태죠. 두 가지 있다고 했죠. XSS와 SQL 인젝션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언급했던 건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가능하면 블랙리스트보다는 화이트리스트를 써라. 왜? 블랙리스트는 자기가 혹시나 빠뜨리게 되면 그게 구멍이 돼버리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혹시 빠지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빠진 거에 대해서는 디폴트가 방어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에 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only 옵션을 또 이용하라 이런 거 있죠. before action에서 우리가 쓸 때 왜 그 exception하고 only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액션만 해라. 또 어떤 액션을 제외하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블랙리스트보다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는 except가 블랙리스트 방식이고 only가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only 쪽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QL 인젝션. SQL 인젝션은 실제로 우리가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 크게 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체 메소드 자체가 그런 인젝션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서 대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젝션이 되는지, SQL 인젝션 되는지 그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쉬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웨어절에다가 이런 파라미터를 받은 값을 대입해서 쿼리하는 그런 예문을 본다면은 해커들은 이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줄 때 이런 식으로 네임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SQL문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름이 없는 프로젝트는 없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 다 불러온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킹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소라이제이션을 이제 우회해서 공격하는 방법 이런 게 있죠. 어소라이제이션은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들의 인증을 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건데 대개 이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값을 받아서 유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그때 또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네임에다가 로그인 네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SQL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저의 리스트를 다 빼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 없이 이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유니온이라는 SQL 그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QL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SQL문이지만 실제로 이 그 유저들의 아이디와 로그인 정보를 네임이나 패스워드 이름으로 해가지고 빼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 레이스에서는 일단은 디폴트로 SQL 문자를 이스케이핑하는 내장 필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개 이제 find 메소드라든지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이런 그 특수 문자들이 이스케이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웨어절이나 이런 connect execute 또는 이제 find by SQL 이런 경우에서 SQL 스트링 문자에 대해서는 직접 수작업으로 이스케이핑을 해줘야 된다. 이스케이핑 하는 방법은
H나 H escape HTML 이런 메소드를 쓰게 되면 되죠. 그런 거를 이야기했었고, 대처하는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배열 방식을 넘겨주게 되면은 외열절에 콤마 구분해서 들어가는 게 아주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들어가는데 배열 껍데기 생략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술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배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프레스홀드 써가지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소들은 각각 그 퀘스천에 하나씩 대입돼서 SQL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열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해시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운표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죠. 그냥 해시 형태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해시 형태로 넘겨줘서 더 쉽게 작성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해킹 공격에 아주 그 많이 등장하는 XSS 사이트 간 스크립팅이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했던가요? 지난번에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파워포인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로 했었나? 이 사이트가 맨 처음에 했던 거 같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 흔히 또 많이 퍼져 있고 또 이게 또 치명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는 실행 코드를 이제 그 서버에다가 주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인젝션이 된 페이지를 볼 때 그때 그 클라이언트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공격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유저가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공격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 그 부분, 이게 되게 이제 XSS 기본적으로 쓰는 게 공격 방법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제 언어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많이 하게 되죠. 흔한 것이 이제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주 착하게 HTML의 그 스크립트 문문을 써가지고 쓴 방법도 있지만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 태그,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와 같이 이미지 어떤 소스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소스 속성에다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다 백그라운드에다가 어떤 그 이미지 URL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문을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쿠키도 도둑,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쿠키 하이제킹은 되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은 이제 same origin policy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자기 그 어떤 특정 도메인의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도메인에 있는 쿠키 값을 읽을 수 없다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same origin policy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해킹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이제 쿠키 값을 이제 도둑질한다, 하이제킹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저가 어떤 특정 페이지를 볼 때에 그 페이지에는 유저의 쿠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쿠키 값은 유저가 어떤 서버에다 리퀘스트를 해서 서버에서 어떤 쿠키 값을 만들어서 이것을 리스폰스를 보내는 페이지에다가 쿠키 값을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내주게 되는 그 쿠키 값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본인이 본인 거 보는 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저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렇지. 몰랐었는데 얼라 뛰어가지고 도쿄모토 쿠키 하니까 진짜 야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다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페이지 보는 건 상관없죠. 네. 다른 사람이 공격자가 다른 사람의 쿠키 값을 이제 보는 게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라이트를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 태그를 써서 거기에 소스를 공격자의 그 URL로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 작성할 때 이게 작성되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소스를 접근하게 되죠. 접근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런 그 쿠키 값이 고스란히 이 공격자의 서버의 로그에 남게 된다. 그래서 공격자는 그 로그상에 있는 그 쿠키 값을 빼낼 수 있다. 이런 공격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번에 저번 했던 것 같고요. 인코딩. 원래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디폴트로는 이제 그 알파벳 문자에 근무해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제 언어가 다르고 문자들이 인코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UTF-8을 인코딩해서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코딩에 따라서 특정 코드가 어떤 악성 코드로서 그 공격을 할 수 있고 어떤 인코딩에서는 또 공격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 틈을 타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SS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방법이죠. 스타일 시트에도 우리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URL 부분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타일. 텍스타일은 이제 우리가 유저들이 HTML 태그를 입력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텍스타일 형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서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서버 단에서 텍스타일 형태의 그 문장을 이제 읽고 그걸 갖다 HTML 코드로 렌더링해서 이제 보내주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것은 레드크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드크로스가 버전 4 이전에는 해킹의 XSS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전 4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됐지만 이거 역시도 이제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크로스에서 이와 같은 문자열로 안에 스크립트문을 써주게 되면은 이걸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레드크로스의 new 메소드에 보면은 필터 HTML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필터 HTML이 있으면은 레드크로스가 인식하는 렌더링하는 키 태그들을 태그 외에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 다 빼버린다는 거죠. 스크립트 이런 거를 빼버리고 그냥 얼루트만 나오고 거죠. 이런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작스 중입니다. 에이작스. 보통 이제 그 레이스에서 액션을 해서 뷰를 렌더링하고 보내게 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그 보안 조치가 다 되는데 이 AJAX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안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JAX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AJAX에서도 사실은 뷰를 렌더링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이슨이라는 이런 포맷으로 보낼 때 그때도 결국 그 보내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스케이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즈,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에 어떤 커맨드를 직접 시스템 커맨드를 호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또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비에서는 이제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습니다. exect system call system 이런 그 다음에 커맨드 뭐 이런 형태의 메소드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쉘에서 첫 번째 명령 끝에 세미콜론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버티카바, 수직바를 문자 쓰게 되면은 그 이후에 계속 명령을 붙여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해커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안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그 다음에 커맨드를 쓰고 파라미터 쓰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안전하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명령을 쓰고 거기에 파라미터 값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보안을 걸어주는 그런 메소드를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헤더지. 헤더는 결국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 해킹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리디렉션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XSS나 HTML 그 리스폰스의 파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HTTP의 그 리퀘스트 헤더의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는 리퍼러, 그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그다음에 쿠키 이런 필드 항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퀘스트 헤더지만 리스폰스 헤더에서 특히 이제 스테이터스 상태 코드라든지 쿠키, 그다음에 로케이션 정보, 그다음 리디렉션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용자가 제공해 주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응답, 리스폰스 헤더의 일부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어떤 특정 페이지로 백할 때 그 백하는 리퍼러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정확하게 폼에다가 히든 값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좋다는 거죠. 정확하게 리디렉션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포인트가 또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해킹을 해서 이 리퍼러의 값을 바꿔버려 가지고 실제로 공격자의 리퍼러로 URL로 교체를 해버리죠. 그래서 백을 했는데 글로 와서 이런 식으로 리퍼러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루비 온 레이즈에서는 2.12 버전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정보, 응답 분리. 자, 응답 분리에는 이제 이런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헤더가 보내지게 되면은 HTTP에서 헤더가 보내질 때 헤더 그 블록 다음엔 두 개의 그 캐리지 리턴 라인 필드 CRLF 값이 붙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되게 이제 HTML 형태로 온답니다. 그게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응답 분리가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은 리스폰스 스플리팅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헤더 필더 부분에다가 이제 뭐 두 개의 CRLF를 주입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악성 HTML 가지는 또 다른 응답이 뒤따라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번을 보내기 때문에 첫 번째 표준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격자가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서 헤더를 또 붙여서 보내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냥 도큐멘트 있는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보는 정도로 넘어가죠. 해커 없으신가? 공부하면서 그냥 대충 훑어봤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 헤더. 디폴트 헤더는 보통 이제 일반적 우리가 레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그 모든 그 리스폰스에 이런 보안 헤더가 자동으로 넘어간답니다. 이 보안 헤더를 변경할 수도 있고 보안 헤더를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하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헤더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헤더 목록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Xframe 옵션, Access Protection, 그다음에 Content Type 옵션, 그다음 Content Security Policy, 그다음에 Access Control Allow Origin. 요거는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거 할 때 그 뭐죠? 그 프론트하고 백엔드 단 연결할 때 이거 CORS인가? CORS 설정해 주는 거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옵션, 그다음에 Strict Transport Security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다음에 보안 옵션, 보안 환경. 보안 환경은 레이스의 그 설정 부분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이니셜라이즈의 시크릿 토큰 이런 부분에 이제 보안 설정을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안 이런 그 시큐리티의 그 취약성이라는 것이 계속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뭐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계속 보안 패치가 나온 이유가 보안성의 구멍이 자꾸 뚫리고 또 새로운 공격 형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패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대한 것은 업데이트를 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나 그런데 잘 항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리소스는 이런데 저는 읽은 글이 하나도 2011년이 마지막이네요. 뭐 어디 저 ROI 시큐리티 점 요거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들어가 보시면은 도움이 된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마세요. 예. 하고 싶어서 몰랐어요. 나도 번역하고 읽으면 조금 이제 감 잡고 하는데 아유 어려워요. 예, 그러면 보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